제어인자들에 대해서 실험계획법을 진행하고요. 통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해서 그 문제를 최적화시키거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제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나 검증된 데이터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회계 분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실험을 하거나 어떤 문제점 개선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제조 현장에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공정에 대한 개발, 개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실험계획법을 사용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실험계획법도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실험계획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비교하고 개선하는 방법은 다쿠치 실험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화 모델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제가 이번 개선 스터디를 한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진행하던 방법 대비 이제 다쿠치 방법하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신경망 기법,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많이 돼서 많이 화제가 떠오르는 오토 머신러닝을 이용한 신경망 분석, 이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진행했습니다. 다쿠치 방법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실험계획법은 데이터의 어떤 평균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쿠치는 기존의 평균치 플러스 데이터의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잡음 인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로버스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이런 테크닉을 만들어냈고,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망 기법으로는 이런 다쿠치 방법에서 얻을 수 없는 미세한 정보를 이용해서 기존의 다쿠치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경망 기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이끌어내고 더 정밀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는 테크닉이고요. 소프트 벡터 희귀, 이것은 오토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최적의 베스트한 조건, 가장 많은 정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게 어떤 알고리즘인지를 오토 머신러닝을 통해서 추출해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번 평가에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분석했을 때 이 경우에는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이 가장 정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추천을 해서 이거에 대한 신경망과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의 관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통 다쿠치 방법을 가지고 파라메타를 최적화하는 데는 노이즈, 기존의 전통적으로 실험계획법에서는 노이즈 팩터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 제어 가능한 인자만 가지고 평가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웃풋 특성치로도 평균치만 가지고 그거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다 SNB, 시그널 투 노이즈 팩터 레이시오라는 SNB라는 계산 방식을 만들어서 나온 도출된 특성치의 3포까지 반영된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전통적으로 했던 품질의 개념은 양과 분량, 스펙 인, 아웃 이걸로 판정을 해서 했다면, 다쿠치는 원하는 타겟을 지정을 해놓고 그 타겟 범위에서 벗어나면 그걸 손실로 보는 이런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제조 현장에서는 다쿠치를 선호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쿠치 같은 경우가 가장 또 활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통계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이 엔지니어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한 통계적으로 어떤 지식이 없어서 치더라도 적다순 치더라도 이 기법을 적용해서 현장에서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쿠치는 이 특성치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망소 특성하고 크면 클수록 좋은 망대 특성,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타겟을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톨러런스를 주는 이런 특성치를 가진 것을 망목 특성이라고 합니다. 다쿠치의 장점은 현장에서는 이미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기존
그 평균치를 반영한 통계적인 분석보다는 3포까지 포함한 통계적인 분석을 접근했다라는 거하고,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잡음인자, 노이즈 팩터까지 실험에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에서 신뢰성이 높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닭구찌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단점은 그 디자인 단계에서 어떻게 실험을 디자인하느냐가 그 실험 성패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물론 모든 실험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디자인 단계에서 그 담당자의 그 전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와 인자 간의 그 교호작용에 대한 정보 도출하는데 좀 미흡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직조 발표를 통해서 좀 보완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교호작용에 대한 부분이 좀 정보 도출이 좀 미흡하고요. 여기 실험에 도입되는 제어인자하고 잡음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평가라든지 분석이 좀 부적절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신경망하고 오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파라메타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 데이터는 그 닭구찌 실험을 이용해서 인자가 8개이고 2수준 인자가 하나, 3수준 인자가 7개인 실험을 진행한 결과인데요. 이런 경우에 모든 경우의 수를 하면 4,37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실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풀팩토리얼로 진행을 하려면 뭐 3수준에 2개 내지 3개 인자만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7개, 8개 더 많은 경우의 인자를 가지고도 실험을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걸로 결과를 도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 18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평가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그 데이터가 앞에 그 A, B, C, D 이쪽은 제어 인자를 배치를 하고요. Y, N1, N2, N3, N4는 그 잡음 인자를 위치에 배열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치하고 변동, 그 다음에 닭구찌의 특이한 그 3포를 반영한 데이터인 SMB를 계산한 테이블이고요. 또 이제 그 평가를 진행을 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아노바 분석을 하고요. 이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나온 최적 조건을 보면 이 경우에는 그 제어인자의 최적 조건은 핵심 인자, 유의한 인자는 BDHI 인자가 유의한 인자고요. 그러면 평균치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는 유의한 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한 인자를 봤을 때 이 실험의 목표치가 40이기 때문에 40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그 제어인자에서 주요한 인자로 떠오르지 않은 인자들 중에서 조정을 40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자들이 A, C, F, I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평균치, SMB를 높이면서 3%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때 이런 작업을 신경망이나 오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기존에 그 닭구찌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이 조정인자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이 조정인자를 최적 조건으로 나온 조건을 가지고 조절을 했을 경우에는 SMB는 굉장히 높은 결과를 나오지만 추정을 해보면 그 평균치는 40을 훨씬 넘어서 스펙 아웃까지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경망을 가지고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신경망으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총 신경망에는 입력층 노드를 8개, 은익층을 1개, 출력층을 1개로 한 다층 신경망으로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제일 오른쪽에 왼쪽은 그 기존에 있는 닭구찌로 얻은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신경망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추정되는 데이터입니다. 평균치하고 SMB에 대한 데이터가 이와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표가 40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기 때문에 신경망으로 돌렸을 때 4,374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 조건으로 추정을 했을 때 40에 가장 가까운 그 경우의 수를
순서대로 리스트를 하면은 그 탑 10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와 같은 테이블로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는 닭구치에서는 I 인자를 I3로 봤는데 신경망에서는 I1으로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평균치가 떨어지는 문제 내지는 SMB가 올라가지만 평균치가 올라가는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그 오토 머신 러닝 중에서 웨카를 이용해서 오토 웨카 분석을 하면 알고리즘이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이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이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분석을 했을 때 좌측에 있는 테이블은 동일한 방법으로 10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게 평균치가 40에 가장 가까운 경우의 수를 탑 10으로 하고, 왼쪽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신경망을 이용해서 한 탑 10 분석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40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게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이 훨씬 더 그 델타가 작습니다. 최소한 신경망으로 분석했을 때 추정하는 경우는 보통 한 3 이상이 되는데 오토웨카로 오토웨카가 지정한 추천한 방법인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으로 분석을 해보면 보통 0.1 이내에 다 최적 조건을 찾아내는 40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을 제시가 됩니다. 이런 테이블을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답을 찾아내거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막연하게 이 인자, 이 수준이 가장 최적이다 이런 것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를 벗어났을 때 이런 데이터 신경망이라든지 오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테이블을 봤을 때도 보면 이 평가에 대해서 그 모형에 대한 예측 성과 비교를 해보면 RA 같은 경우 SVR은 85% 정도 나오고 신경망은 226% 정도 나오는데 닭구치로 했을 때는 226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밀도 측면에서는 오토 머신러닝이 훨씬 더 정밀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닭구치 기존의 제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닭구치 방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품질 특성이나 제어인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자부민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명과 이러한 부분이 적용했을 때의 최적 조건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닭구치 방법을 했을 때 이런 제어 인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품질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현장에서 선호하는 닭구치 방법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제조 현장에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경망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오토 머신러닝을 통한 분석을 진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히든 레이어를 하나로 하셨는데 히든 레이어 하나 정도로 해도 이렇게 좀 예측 성과가 잘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가 없으셨는데 다른 하나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각각 모델에서 예측 성과가 비슷하게 나오셨는데 통상 일단은 히든 레이어를 하나로 했던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경우 수를 적용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7대3으로 하는 건 통상적으로 7대3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정된 데이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적용을 했는데, 만일에
이런 부분에서 바꿀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담당자의 그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7대3이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봤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트레이닝에서 좀 피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밸리데이션에서 좀 비교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둘 사이 어떤 예측 성과에서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커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한쪽에만 잘 맞아도 안 되고 둘이가 적절하게 잘 맞으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